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황교안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청문회가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한번 얘기도 했었죠. 방송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는 지난 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에 네.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네. 황교안 청문회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실제로 김영철 변호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니다 라면서도 네. 1999년에 상품권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수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검사 때문에 줬던 것이고 어쨌든 황교안 씨에게 전달했다. 이건 확실하게 다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오래된 얘기여서 이거 가지고 처벌받고 이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황교안 씨가 동업자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수사 외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윤석열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청문회에 황교안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마 조만간 법원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수사 외압이나 떡값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네, 7월 8일 그저께죠. 네. 청년당이 황교안 대표를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요지는 국정원 댓글 조작 대선 개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2013년에 이 국정원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었고 그때 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 씨였죠. 네. 그해 6월 초에 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시를 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되면 부정선거를 한 것이 확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 안 그래도 없는 도덕성이지만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탄핵이 한 3년은 빨라질 수 있었는데. 네네. 네, 그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해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팀장이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 라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수사해도 기소도 못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외압을 받았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을 한 거다라는 거고 그 책임자가 바로 황교안 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이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황교안 씨도 이거에 대해서 시인한 듯한 발언들을 했네요, 보니까. 네, 올해 6월 18일에 황교안 대표가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수사 보고를 받았고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개입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의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 잡혀간 직원들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그건 의견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될 수 있으니 그건 빼자. 네. 황교안 씨가 이현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청년단에서 고발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 외에 또 고발했던 게 저희가 한번 또 소개했었던 게 있었죠. 네.
KT 특혜 채용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민중당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적이 있죠. 네. 이때 했던 말이 아마 고발한 단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또 보여주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이건 섬찟한 발언이기도 하죠. 네.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사실상의 보복 예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외에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황교안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죠. 지금 황교안은 사실 조사받고 이제 처벌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4.16 연대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 외압한 것 그리고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의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기록물을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이것과 청와대 문서를 이제 파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제기를 4.16 연대가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을 했다. 그래서 국가의 구조 지휘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받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는 정보경찰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낸 그 정보 보고 이거를 그 국무총리실에도 보냈다. 그래서 네. 황교안 씨도 받아봤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려 30년 동안 못 보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도대체 세월호 참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의혹을 더 키우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황교안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거 누가 봐도 뻔하게 황교안이 아무 이유 없이 기록물을 봉인하고 뭐 이랬겠느냐.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뭐 정보 경찰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설득력이 없고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철저히 수사하면은 반드시 범죄가 나오게 돼 있고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이 댓글 그냥 그대로 읽자면 황교안 이 자식은 어디 도대체 세월호뿐이냐 김학의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꼼꼼하게 잘 뜯어서 치밀하게 모조리 조사해라 라는 반응과 뻔뻔하고 교활한 뱀 같은 새끼 좀 심하게 쓰셨네요 이분은. 네. 네. 뭐 점과 14범 이명박을 능가할 것 같다. 그리고 세월호 이제 특조위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소권 수사권을 자유한국당이 결사코 막아놨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관련해서 이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고 하지 않았냐. 황교안 자한당 구린놈들 많으니까 길을 쓰고 막았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분노를 하시고 계시군요. 네. 네, 아무튼 그 국민들의 분노가 황교안 씨의 기만적인 이런 행동들, 그런 잘못된 행동들, 기소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지난 방송에서 황교안 씨가 가짜 뉴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권한대행 때였나요? 철저히 수사하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본인이야말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처벌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처벌 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피의자들도 많이 만나고 조사도 많이 했을 텐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씨는 의전왕으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제 의전왕이 아니라 피소왕으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교안 씨의 고소고발건, 황교안 씨가 받은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황당한 뉴스는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